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 신만의 TV의 이영진 교수입니다. 오늘은 파킨슨병을 앓고 계신 분이 클리닉을 방문하셨습니다. 현재 처방약물 복용 중이신데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상담을 원하셨습니다. 파킨슨병은 운동을 조절하는 뇌의 특정 부위, 특히 흑질이라고 하는 뇌 부위에서 도파민을 생성하는 신경세포가 점차 손실되면서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손떨림, 느린 움직임, 근육의 경직, 그리고 균형장애 등이 있으며 점차 악화됩니다. 건강한 사람의 흑질에는 약 40만 개의 도파민 신경세포가 있는데요. 파킨슨병 환자의 경우 이 신경세포가 약 50에서 60% 이상 소실되었을 때 운동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파민 생성량이 정상치의 80% 이상 감소하면 증상이 뚜렷해집니다. 이것 때문에 파킨슨병은 이미 상당한 뇌 손상이 진행된 후에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파킨슨병의 진행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증상을 관리하고 진행을 늦추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다양한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이 약물 복용과 전자약입니다. 가장 중요한 치료법은 약물 치료입니다. 가장 많이 처방되는 약물이 레보도파인데요. 도파민이 손실돼서 생기는 질병이니까 당연히 도파민을 보충해주면 좋아집니다. 증상 개선이 워낙 뚜렷해서 파킨슨병에서 많이 생기는 낙상이나 골절 등의 합병증이 거의 안 생기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하는 파킨슨병 환자분들의 평균 수명은 정상인들과 거의 비슷해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 몇 년은 효과가 좋다가 개인차가 있지만 5년 정도 지나면 약 효과가 서서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파킨슨병은 계속 진행을 하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에 추가로 진행을 느리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전자약은 전기 자극을 통해서 뇌신경을 자극하여 증상을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뇌의 특정 부위에 전극을 삽입하고 전기 자극을 통해서 운동 증상을 조절하는 치료인데 뇌신부 자극술이라고 합니다. 또 뇌 속에 전극을 심기 위한 수술 없이도 외부에서 자기장이나 전기를 이용해서 뇌세포를 자극하는 경두계 자기 자극기 혹은 경두계 직류 자극기 치료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점차 소형화되고 휴대도 간편한 전자약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인공지능과 접목되어 집에서 편리하게 자극의 강도를 의사에게 처방받는 전자처방 기술도 도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갖고 계시는 줄기세포 치료입니다. 뇌에 이식 후에 초기에는 좋은 성과가 발표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아직 임상에 적용할 단계는 아닙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으며 지금도 꾸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첫째, 이식한 줄기세포의 생존율이 낮고 안정적으로 자리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에는 효과가 있다가 차차 효과가 감소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식된 줄기세포가 도파민 신경세포로 충분히 바뀌지 않거나 비정상적인 세포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식된 줄기세포가 면역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폐하 줄기세포나 유도만능 줄기세포를 사용했을 경우에 암 발생의 위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줄기세포 치료는 환자마다 같은 효과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용화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듭니다. 지금부터는 현 상황에서 집에서 환자분들이 열심히 하시면 좋은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운동입니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요약하면 운동은 증상을 개선시키고 파킨슨병의 진행을 늦추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우선 다음 네 가지 운동을 골고루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첫째, 걷기나 자전거, 수영 등의 유산소 운동. 두 번째, 가벼운 웨이트로 하는 근력 운동. 세 번째, 균형 운동인데요. 균형 잡기, 요가, 태극권 등이고요. 네 번째, 스트레칭 및 유연성 운동입니다. 이외에도 음악에 맞춰서 춤추는 거 이거 아주 좋습니다. 수중 운동도 좋고 필라테스도 좋습니다. 이런 운동들은 자신의 체력에 맞게 하시고 전문 센터에서 운동 지도를 받으면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는 먹는 것입니다. 음식으로 파킨슨병의 진행을 늦추는 데 효과가 있으려면
염증을 억제하고 신경보호 효과가 증명된 음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드셔야 합니다. 매일 한 번씩은 꼭 드시도록 권장드리고 싶은 딱 한 가지는 녹색 잎 채소, 베리 종류, 견과류를 섞어서 샐러드로 매일 드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시는 겁니다. 집에서 다들 차는 드시지요? 그러면 현재 드시는 차 대신에 임상연구에서 파킨슨병 개선이 증명된 약초차로 드시면 좋겠지요. 임상연구에서 효과가 보고된 약초는 5가지입니다. 첫째, 벨벳 콩인데요. 학명이 무쿠나입니다. 천연 레보도파 성분을 포함하고 도파민 수치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황련이라고 하는 약초인데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서 신경보호 효과가 있고, 세 번째, 은행잎은 뇌 혈류를 개선하고 신경세포를 보호하며, 네 번째, 녹차는 도파민 신경세포의 보호 효과가 있고, 다섯 번째, 황금이라는 약초는 항염증 작용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 신경보호 효과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임상연구가 있는 것은 벨벳 콩입니다. 이 식물은 열대지역에서 자생하는 콩과 식물의 열매입니다. 벨벳처럼 부드러운 털이 있는 꼬투리를 가지고 있어서 벨벳 콩이라고 부르고, 씨앗에는 도파민 전구체인 L도파가 풍부합니다. 이것이 잎과 꽃의 모양인데요. 칡꽃 비슷하지요? 칡도 같은 콩과 식물입니다. 2017년도에 보고된 대조군 임상연구에 의하면 벨벳 콩 복용 환자들은 레보도파 약물 복용 환자들과 증상 개선은 비슷하면서 효과도 더 지속적이고 부작용도 적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권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벨벳 콩 제품의 L도파 함량은 제품마다 다를 수가 있고 정확한 복용량 조절이 어렵습니다. 환자분들은 대부분 도파민 약물도 복용하고 계실 텐데요. 벨벳 콩을 같이 먹어버리면 정작 중요한 약물의 용량을 조절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또 간혹 도파민 과잉으로 부작용도 생기게 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레보도파 치료의 부작용이 심한 경우, 그리고 두 번째, 레보도파 치료 효과가 감소하는 시기입니다. 일부 환자는 레보도파 복용 시 이상 운동증이나 오심 등 부작용을 경험합니다. 이런 경우에 약물을 증량하지 않고 벨벳 콩을 같이 병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레보도파 약물을 사용하면 효과가 감소하거나 약효가 빨리 사라지는 약효 감소 현상이 발생할 때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벨벳 콩은 빠르게 작용하는 특성이 있어서 약효가 사라지는 시간에 보충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마시는 차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은행잎 차입니다. 대조군 임상연구 결과에 근거하면 당뇨, 시력, 동맥경화, 고지혈증, 비만, 인지기능 모두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증명되었습니다. 특히 신경계에서 밝혀진 효과가 아주 많습니다. 첫째, 파킨슨병에서 도파민의 신경세포 보호로 운동 기능을 향상시키고, 두 번째, 알츠하이머병 및 치매, 이명증에서 혈류를 개선시키고 신경염증을 억제해서 인지기능과 이명 증상을 개선시켰습니다. 건조한 잎, 분말, 정제 등 여러 형태로 복용할 수 있는데요. 가급적 알약이 아니고 차로 맛있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8월 말에서 9월 초에 단풍이 안 든 녹색 잎을 건조해서 사용해야 하고, 하루에 3에서 10g을 물 1리터에 15분 정도 끓여서 수시로 차처럼 드시면 됩니다. 파킨슨병은 도전적인 질환이지만 우리는 그것에 맞설 힘과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물, 전자약, 그리고 생활습관의 변화는 환자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병의 진행을 늦출 수 있는 강력한 도구들입니다. 파킨슨병으로 투병 중이신 여러분들 곁에는 수많은 과학자들이 지금도 계속 성과를 내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치료가 나올 때까지 현재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시면서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